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얘기들은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괜찮아졌다 할 때 현금화 시켜놓고 또 한 번 변동이 나올 때는 요번보다 더 무서울 겁니다. 제가 오늘 매매하지 마라는 종목들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 또 여기서 걸리면 안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국내장이 지금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인데 파생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의 맥점을 잡아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삼성전자가 한 7만 7천 원, 8천 원 선 오거나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선 오면 차익 실현을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좀 함께 봐주십시오. 저는 오늘 50 내지 70% 현금화 시켰어요. 관점의 변화가 없으시네요. 계속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저는 9월까지는 그냥 널뛰기, 네.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 안 준다. 그러니까 수익 난 건 챙겨라. 다 어떠든지 살게 또 준다. 네. 그리고 오늘 왜 현금을 챙기라고 그랬냐면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급락한 나스닥이 대반등 때 17,000에서 17,500 사이가 저는 여기가 변곡점일 텐데 여기서 17,000을 보고 따라가는 거는 오히려 역기수가 있으니까 현금화 시키는 구간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CPI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테슬라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뭐 각자 비율은 정하시고 50 내지 70%는 현금화 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딱 21선 딱 왔거든요. 전 여기가 맥점,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흥분하지 마세요. 먹질 잘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빠졌을 때 여기 저점이 언젠가 할 때 저는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과 9월 20일이 일본 금리 결정도 보고 연준이 금리 결정도 보거든요. 요때 다시 변동성이 나오나 전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8월 중반이니까 한 달 반 동안 네. 그냥 지그재그 보겠고 그다음 오늘 왜 현금을 만들었냐라는 전략은 제가 이렇게 양매수를 계속 해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그저께죠. 콜 360과 365. 이 365는 0.04, 0.18, 0.57이 이거를 프리미엄이지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사는데 한 개 곱하기 25만 원인데 저는 그냥 설명하기 좋게 그냥 5만 7 요게 이렇게 5,700원, 18,000원, 400원짜리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합니다. 실제는 곱하기 옵션 승수를 곱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침에 야간 선보도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서 이걸 외가격이라고 그러는데 300에서 400%를 줬어요. 근데 결론은 휴지됐습니다. 올렸다가 휴지를 만들었다는 예, 말씀. 결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제가 이 코스피 200으로 결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에너지가 좋으려면 저는 이런 이게 이제 아침에 딱 찍은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200, 170 이게 50인데 이게 400, 300, 400 찍고 막 꺾여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15분 미질이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제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360.39니까 요게 0.53, 360이 0.53으로 결제된 게 아니라 300, 요 코스피 200에서 요걸 빼야 됩니다. 그러면 0.3으로 결제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400% 수익을 봤던 분들이 결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풋도 오르지 않았어요. 프리미엄 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매도가 준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변동성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맥이 끊기는 게 이 파생 시장을 연동하는 포지션 트레이드한테는 가장 쥐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일만 쉬지 않았다면 오늘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3, 400% 났던 게
결제 안 됐다는 얘기는 곧 시가 상위 종목들 엎어치기나 현금화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오늘 CPI 볼 필요 없다라는 솔직히 CPI 볼 필요 없고 이게 내일까지 있으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장이 내일 쉬기 때문에 CPI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볼래요. 네. 나오는데 50bp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베이비스 때 25bp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걸 볼 거고 네. 또 50bp도 두 가지 볼 거예요. 50bp 하는데 이 침체 개념으로 가요. 그럼 이 장 급락하는 거고 50bp 하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에너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가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제 9시 반 우리가 그 장중에 한번 나올 텐데 네. CPI 발표되고 나서 올랐어도 저는 미국 시장 그걸 이용해서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현금화 시켜놔라 이렇게 권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송을 하는 도중에 9시 반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국내 증시 또한 급락 파동이 나오면서 신용 털기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어느 정도나 좀 물량이 털린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거의 3조가 털렸어요. 3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파도는 여러분들 신용 갖고 계신 분들은 신용 부분을 다 줄여야 이거를 견뎌내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털립니다라고 경고해 드렸는데 네.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냥 모르겠네요. 이번에 강제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코스피 쪽 신용 감소 속도고 코스닥이 속도가 더 급해요. 네. 그래서 요새 장이 저는 이제 빈집 털이 장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질 나쁜 요번에 털린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장이 나오고 지수 관련된 종목은 지금 보면 20조에서 거의 합쳐서 17조니까 한 3조가 털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이 엔캐리 청산 이게 알고리즘 청산이거든요. 이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건데 제가 이게 옵션을 파생하면서 아직도 하우스가 이게 요번에 망가진 하우스가 분명히 해외에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국내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양매도 치지 마라. 양매도 승률은 높지만 한 방에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은 돈만 잃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양매도를 포지션해 갖고 했던 외국계 쪽에서 뭔가 분명히 터졌을 텐데 이게 프라임 브로커가 메꿔줬는지 뭐 했는지 아직 나오질 않아요. 제가 안테나를 막 지금 뿌려봤는데도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저는 실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메리츠 금융 지주하고 미래에셋 금융 지주인데 간단히 해서 부동산 PF 에너지를 거기서 프라임 브로커에서 더 돈을 확장시켜 갖고 더 그 펀드 만들어 갖고 그 받아내 갖고 오히려 그거를 2만 원짜리를 8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죠. 외국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변동성은 기초자산 어떤 거를 양매도 쳐서 합성한 하우스는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변동성은 망해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라임 브로커가 우리가 쉬쉬하면서 돈을 메꿨을다 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간이 끌었을 때 이 반등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또 캐리 청산이든 알고리즘은 저는 기초자산을 뭐로 보냐면 상업용 부동산 쪽을 계속 추적해요. 미국 쪽이요? 예, 미국 네. 쪽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채권 쪽을 양매도 구조화시켰는데 요번에 다쳤어요. 그거를 연장한 펀드가 다음에 공격당했을 때는 이거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의 합성이나 그걸 운용을 주로 했던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을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청산될 때는 기초자산이 무너져야 됩니다. 기초자산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트리거는 뭐가 있을까 할 때는 신용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피치사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S&P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무디스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언제 평가를 하나, 그거를 계속 추적해 갖고 그 다음 파동은 신용등급 리스크를 건드릴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건드릴지 요거를 계속 추적을 해볼래요. 그래서 9월 달까지는 계속 경계 공부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파생 변동성의 그 진폭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요번에 402에서 324까지 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하락 포지션을 지금 살짝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요게 360과 370 사이에서 윗골이 달리나 볼 거고요. 그러면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반 정도 올렸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63.5인데 오늘 고점이 363.315예요. 그러면서 오늘 363에서 아침에 3,400% 외가격 주더니 휴지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절대 깨면 안 되겠죠. 상승폭이 한 38포인트 올렸으니까 이 상승폭의 반 정도 빼는 게 이게 345인데 이거는 70에서 100 다시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요 353이나 5를 어떤 나스닥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300, 500 빠졌는데 우리 삼성전자 75,000원, SK하이닉스는 175,000원과 18만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다음 주부터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 검증 좀 해볼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제가 맥점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60을 기준으로 위로 10포인트, 아래로 10포인트 빼세요. 350, 위는 370이죠. 그러면 360 위에서는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부러질 걸 대비할 350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라.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그래서 시나리오를 짰어요. 이렇게. 네. 요 그림을 여러분들 복사해 갖고 요번 금요일 날이 저는 얘네들이 파생 만기일로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이 밀집돼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CPI나 모든 경제 지표 갖고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방 공격하는지 상방을 유지시키는지 이게 엔비디아가 그 맥점이 120불입니다. 120불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30이나 140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장은 여기서 추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 8만 전자 뚫었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는 70% 때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가면 어때? 이 빨간색으로 갈 때 소부장 주식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코스는 이제는 삼성전자 SK에서 먹을 떡보다는 지금까지 급락해놓고 반떡 내서 아직도 기미가 안 나오는 소부장이 오히려 요 구간에서 급등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하늘색 선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120선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오는 장면이네요. 오늘 하고 내일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5불, 120불에 50%든 70%든 일단 요번에 100불 깰 때 사신 분들 위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요 중간 딱 과정에서 현금화 시켜놓고 요 16일 파생 만기일과 28일 실적 사이에 빨간 선 쪽으로 가느냐 하늘색 선 쪽으로 가느냐 가장 애매한 게요. 10불 안에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박스에 갇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빈집털이 종목장이에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건 팔리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거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걸로 가나 한번 검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맥점은 또 한 번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 바닥에 또 선수들이 합성해갖고 공격한다면 16일에서 28일 날 공격할 것 같거든요. 나는 하방으로 죽여갖고 먹을래. 나는 여기서 더 땡겨갖고 먹을래가 싸움의 그 뭐랄까요.
변곡점이나 티핑 포인트가 저는 16일에서 28일 요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 엔비디아 120불에서 여기서 5불 더 가나 5불을 120불 저항이고 다시 100불 깨지는 걸 보느냐. 이게 판세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90불까지 빠졌다가 깨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한 방에 떨어질 겁니다. 또 5%나 7%짜리를 딱 아침에 보는데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이유를 갖다 대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0pp인데 침체로 갑니다라든지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뭐가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국면을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하시자. 그래서 오늘 파생 쪽에서는 또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밤에 그나마 CPI가 좋게 나오면 미국 시장은 또 서학도자는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번 투매를 봤다가 지금 어느 정도 오르니까 또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얘기들은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괜찮아졌다 할 때 현금화 시켜놓고 또 한 번 변동이 나올 때는 요번보다 더 무서울 겁니다. 그거를 대비하는 게 어떻겠나. 그 과정을 신용 등급을 건드리는지 기초자산의 부동산을 건드리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단으로 좀 300% 이렇게 올렸다가 좀 많이 뺐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우리 장이 안 열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네요. 미국 시장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하루 더 완충 작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CPI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다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6일 만기 때 차익 실현이 더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6일과 다음 주에는 이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갖고 보시냐면 저는 우리가 인버스 곱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갖고 보듯이 네. 미국은 공포지수 갖고 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UVXY라고 하는 빅스하고 UVXY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8월 5일 날 이게 60까지 급등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순간적으로 반토막 됐습니다. 이 변동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얘를 한번 사볼래요. 25불에서 20불 사이에. 한번 발을 담가볼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급등을 해요. 그 얘기는 시가상위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나 SOXL이나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 보시든지 아니면 요게 또 여러분들 유명한 SOXL입니다. 요 35불에서 40불에서 일단은 매도해 놓고 현금화 시켜 놓고 얘가 또 그 뭐라 그럴까 변동성 공포지수 올라오면 얘는 반대로 직전 저점 쌍바닥 나올 수 있어요. 요거를 시소로 대비하는 게 어떻겠나. 요거 갖고 보시면 나스닥이 17,000과 17,500 찍고 다시 16,000 공격하는지 아니면 16,500을 튼튼하게 지지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ETF의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게 빅C라고 합니다. VIXY. 네. 아까 UVXY는 여러분들 10% 세금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크지만 매매할 때 10% 뜨기는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은 UVXY를 해갖고 20불과 22불 사이에 지지하고 땡기나. 이게 인버스 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40불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에너지들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급락할 거야 하면서 이거를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땡겨버리면 갖다 이어서 반대 현상,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뭐 우리나라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가 됐던 또 레버리지가 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시 숏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시소를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한번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장을 살펴보는 어떤 지수의 바로미터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곱 이런 것도 좀 보시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인버스 곱을 두 가지 패턴으로 미리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곱이 떨어져야죠. 네. 그래야 지수는 올라갈 테니까 그게 2,000원입니다. 121선. 제가 이렇게 하늘색 선 박스 했는데 요 2,000원에서 까꾸로 올라가면 지수 급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까만 선으로 깨고 내려가야겠죠. 우리가
우리가 이평선에서 12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프가 120선이 우러놓고 21선이 뚫으면 이거는 다시 시장이 급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인버스 곱이 21선이 다시 꺾여 내려오면서 인버스 곱이 까만 주가가 2,000원을 깨서 1,800원, 1,900원까지 빠져야 우리 장은 2,700 정도 봅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 예. 보여주셨던 미국의 ETF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인버스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이 뭐 주가의 선행지표 성격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곧 그 인덱스 그 간단해서 코스피 200 구성에 네. 파생된 구조화된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서 시가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5개가 거의 30%를 차지하니까 이거를 쏘쳤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동으로 쏘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조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연동돼 있는 게 이거는 기계들이에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뚫렸으면 그 뚫린 것만큼의 에너지가 더 투여해야 되는 폭탄 투여 같이 알고리즘이 계속 급빈도로 나와갖고 어느 정도 선까지 죽일 때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꼭 만기일날 기준으로 죽여버려요. 시한부 딱 인생 때. 그게 8월 5일이었고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날 만기 때 만약에 이 인버스 곱을 갖다 얘기해서 급등시켜버리면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수학 공식같이 나와요. 대충 예측 가능해요. 여기서 100원 단위당 50씩 빠지면 계산 가능해요. 그럼 50포인트 빼려면 삼성전자 2,500원 빼야 되고 SK하이닉스는 한 7,000원에서 10,000원 빼면 됩니다. 수학 공식까지 그 바스켓을 거기다가 투여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요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은 뭐예요? 21선이 120을 뚫고 2,0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2,300원, 400원, 500원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500원 가면 요번 저점 깹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네. 이거는 삼성전자 7만전자 깬다는 얘기니까 또다시 삼성전자를 7,000원, 8,000원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기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대충 2,200, 300이 고비일 거다. 올라도. 그러면 요게 이제 2,550과 2,600 시나리오예요. 요 수학 공식같이 그러면 대충 삼성전자는 얼마, SK하이닉스는 얼마, 현대차는 얼마.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렸지만 현대차, 기아를 죽이고 그동안 올랐던 삼바하고 이런 걸 눌러요. 그러니까 전차군단이 가져야 되는데 25만 원대 현대차가 지금 23만 원대에 있어요. 기아 못 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죽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같이 죽여버려요. 그럼 반대로 이제는 또 삼바 올라가겠죠. 이런 시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특히 일주일 동안 28일 엔비디아 실적 노출될 때까지 저는 실적은 예측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28일 이후에 그럼 금리 다 나왔잖아요. 그때 N, 그 다음에 또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나스닥 위치, 아까 얘기한 공포 인덱스하고 우리나라 인버스급 레버리지를 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나 그거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뭐예요? 네.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여기서는 어떤 전문가도 뭐 매크로 분석할 필요 없는 자리예요. 변동만 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포를 받잖아요. 그래서 좀 안도할 만큼 왔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나 없냐는 저는 엔비디아하고 미국 지수가 결정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오늘부터 CPI가 좋게 나왔는데 이게 좀 야간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가네요. 다시 막 죽여놓네. 현금화 시켜놓는 게 낫죠. 네. 그래서 9월 20일까지 그냥 시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종목은 빈지털이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좀 패턴을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빈지털이장이라는 거는 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장이 엄청나게 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나 해피한 종목들은 매매가 안 되게끔 만들고 요새 저런 게 왜 급등하지 하는 종목들은 5년 연속 적자, 제가 설거지 매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제가 오늘 매매하지 마라는 종목들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 또 여기서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번에 엔비디아가 다시 또 100불 넘으면 그런 거 사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요번에 16만 원 다시 찍으면 또 20% 줘요. 그런 거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항상 또 다른 공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또 다른 하락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생길 경우나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신용등급 조정? 등급 하향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하셨고 또 하나가 3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 신용등급 조정한다는 얘기는 미국 대비해서 반대로 저는 유럽 쪽에서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럽 쪽을 미국 공격하려고 국채든 기초자산을 구조화시킨 다음에 레스고 할 때 그 트리거를 신용등급 강등으로 그러면 대충 8% 부러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17,000과 17,500에서 주고 요번에 15% 뺐거든요. 그래서 대반등 준 다음에 고점에서 20%, 30% 미리 빼봤어요. 이건 생각하기 끔찍한 자리거든요. 네. 20%는 가능해요. 그러면 14,000대를 보는 겁니다. 이러면 삼성전자 6만 전자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스닥의 인덱스가 30% 빠지는 건 이거는 저것밖에 없어요. 국가 신용등급 강등. 미국이 갑자기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강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걸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S&P나 무디스사는 절대 안 저지를 겁니다. 그럼 피치사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거기에도 다 그 유럽계 그 주주들 그 이해 당사자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향 부동산은 제가 계속 추적하는데 네. 분명히 이번에 다쳤을 거거든요. 지금 이번 폭락장에. 네. 네네. 아니 나오는 데이터 보면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경매 나와갖고 4천억짜리가 400억에 강매 팔렸어요. 현실로.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덤핑으로 다 청산이 돼요. 네. 근데 조용해요. 그쪽으로 운영했던 자산운용사나 뭐는 망가졌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양매도 했던 몇 개 자산운용사나 일부 그 사모펀드는 다 아웃됐습니다. 근데 언론에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선수단에서는 거기 망가졌어. 펀드 청산됐어. 근데 외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는 그게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씀이죠. 아,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터졌을 때 뭔가 뉴스에 나와서 뭐 옛날 지방은행이 뭔가 망가졌습니다 같이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프라임 브로커가 돈을 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도 크게 다칠 거니까 옛날에 그 러시아 그 롱텀 캐피탈 때 전 세계가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연준의장이 그리스펀이셨거든요. JP모간에 다 불러다가 준비금, 기준금 다 갖다 해서 얘네들 살려. 그래갖고 살았거든요. 네. 지금 프라임 브로커가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가장 중요한 맥점 보는 게 대통령 결정 났을 때. 네. 그 공백기를 노리나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5일, 그러니까 9월 20일에서 10월 5일, 11월 5일 사이를 저는 계속 저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추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요번 올라간 게 그러면 이게 공격이 당하지 않으려면 16,500과 17,000이 강한 지지선이 돼야 되고 엔비디아가 120불에서 이제 지지해주고 다시 직전 고점 다시 갑니다 해서 다시 엔비디아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야 미국 시장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계속 이상 징후를 내면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해리슨 부통령이
뭔가 이게 좋을 때 그쪽 관련주의 재생이나 뭐 이런 것도 반짝. 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또 뭔가 나올 때 비트코인 올린다든지 뭐 그다음에 방산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화석 이런 종목도 시소만 나오다가 네. 11월 5일 누가 확 됐을 때 그때 N이나 등급이나 뭔가 국채나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볼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럽 쪽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순간 미국의 7월 CPI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치가 0.2%였는데 실제가 0.2%로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대표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야간 시장은 급락을 안 해요. 그냥 네. 그냥 재료 노출인데 네. 어저께 PPI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네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나왔다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지만 지금 마이너스로 확 돌아섰습니다. 이게 연속성 나오면 안 되겠죠. 10시 반까지. 그래서 일단은 CPI 발표되고 나서는 나스닥 선물이나 야간 시장은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까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지금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셨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해리스 부통령의 에너지가 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찌글찌글거리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9천만 원 가면 현금화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소나 신재생 급락했다가 요새 조금씩 올라오는 게 해리슨 쪽 영에너지.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연속성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또 문제예요. 2차 전지. 제가 에코프로는 8만 원대 사자 그랬는데 의견 수정합니다. 9만 원대 그냥 털고 나오죠. 이게 그 인천 지역 지하 주차장이 님비 현상 만들고 이상하게 또 시장을 끌고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를 사는데 님비 현상 여기 주차 못해라든지 어디 배 타고 가는데 배 못 타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이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사는 이제 막 제조업체를 막 노출시키잖아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사 이익으로 삼성 SDI가 오히려 뭔가 플러스 쪽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큰 에너지는 이게 탄력을 안 줘요. 그리고 요새 테마로 간단히 얘기해서 뭐 전기차 그 불나는 거를 막아내는 뭐 여러 가지의 부품 스토리텔링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도 이것도 하나의 테마주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질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니까 연속성이 또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이 되려고 그러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바닥이 가서 이게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 끌고 가줘야 돼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충 두세 달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종목장으로 요새 간단히 얘기해서 스토리텔링 종목들만 나오니까 참 솔직히 요새 저는 시장을 결정할 때 저는 이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7월 25일 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7월 52일이 이게 나스닥이 17,000을 지지해주고 N이 1차 공유 받아갖고 7월 말에 금리 결정해서 150엔 지지해주고 딱 터닝한 때예요. 그러다가 8월 1일부터 짱돈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7월 25일에서 그리고 나서 8월 5일 날 다 털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끼역끼역 올라오는데 제가 그럴 때 이 세 가지 갖고 시장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거버넌스나 금리나 바이오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로봇주하고 이 로봇주 갈 때는 우주항공이나 그다음에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이나 두산 로보틱스나 이 로봇주 갖고 한번 실전면 판단해 보겠고 나머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게 설정할 때가 무너지기 전에요. 네. 7월 11일 날 꼭 이때 지수가 여러분들 거의 500포인트 빠진 상태에서 이 주가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실제로. 얘가 한미글로벌이 깎으로 7월 달에서 깎으로 20% 올랐다가 8월 5일 날 급락하면서 29% 빠졌다가 다시 대반동에서 얘는 큰 데미지 없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가 한번 퉁 빠졌어요. 다른 것들은 바이오 막 하는데 한미 사이언스가 퉁 빠졌다가 지금 31,000원대로 뺀 거를 메꾸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이 오늘 좀 탄력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크게 빠지지도 않고 갔다 해서 회복은 했는데 먹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월요일마다 이 연합인포맥스의 8시 20분에 제가 한 어떤 때는 7분이나 10분 합니다. 요때 7월 11일 기준으로 8월 10일 이거는 오늘 종가입니다. 네. 코스피 200 아주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딱 지수가 500포인트 빠지고 대반동 줄 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880에서 2480 받다가 2600 한 4, 50 보는 이 과정에서 오른 종목들 명단이에요. 네. 에디스, SD 바이오센서, HD 현대중공, CS윈드, GS건설, 대우조선해양, 녹십자,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현대로템 이게 연속성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헬슨 부통령 관련주들. 그 다음에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그나마 지수가 급락할 동안 플러스 난 것들 보시면 색깔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신재생 쪽, 방산 쪽, 조선 쪽, 진단 키트 쪽, 이 에너지는 뭐냐? 계속 이게 순서가 다를 뿐이지 계속 그 선수 교체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자동차 없어요. 소부자가 없어요. 반도체도 없고요. 반도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종목은 그동안 여기에 GS건설도 있어요. SK바이오팜. 소외주들의 반란이거나 빈집털이한 종목들의 순환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빠진 거 보세요. 중국 관련주입니다. 네. 보시면 율초나, 두산, 2차전지, LNF, 코스맥스, TCC 스틸, 포스코 DX, 금왕, 코스모학, 한미반도체 여기에 반도체. 그래서 요번에 오늘 12만 원대 한미반도체도 일단 때려라. 요번에 급락했다가 요게 메꾸는 거 요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들 석유화학 쪽이에요. 2차 전지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멈춰야 돼요. 여기가. 중국 관련주들로.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중국 때리기가 또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종목 보면 질이 어마무시하게 나빠요. 제가 전번에 퀀타 매트릭스 이거 4,000원짜리가 19,000원 가요. 이게 설거지 매매라고 제가 표현해요. 옛날 라파스, 제가 잉글리드 의대 뭐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죠. 적자 5년 연속인데 이거 전화사채 머니게임 같다. 옛날 공구먼이나 이런 것들이 무상증자 뭐 5분의 그러니까 다섯 그러니까 5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액분해 갖고 희석화 시킨 다음에 팔아먹는 것 같이 지금 전환사채 머니게임 같다라는 느낌을.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게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요거라도 조금 매수해 갖고 했을 걸. 근데 기업의 실적 보면 매출단 안 나오고 영업이익 연속 적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년 3월이 이게 상폐되거나 걱정하는 걸 대비하는 작업이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이 다음 타자가 셀리드예요. 여러분들 이 셀리드 2,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인데 6배 가요. 마치 옵션 매매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위클 옵션. 근데 이 기업들 보면 매출단 안 나와요.
10억도 안 돼요. 네. 연속 적자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제가 그러니까 뭔가 성장성 떠들고 뭐 또 뭐 이거 들어가면 뭔가 우리 눈에 콩카프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절대 이런 데 걸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갖고 설명을 한번 전해드려요. 라파스. 분명히 이거 설거지 매매니까 이거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죽일 겁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잉글리드 우드앱도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또 K푸드, K화장품 할 때 박살날 겁니다까지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원위치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실적단이 좋아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갖다 해서 실적단 좋은데 왜 빠질까요? 얘네들 들고 있는 평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적단이 우상향이지만 갖다 얘기해서 갖고 있는 단가가 지금의 거의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에요. 갖고 있는 평균단이 10,000원이에요. 이런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평단을 갖고 설명을 해야지 상장 전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구조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양 보세요. 우리 이것도 굉장히 제가 10,000원대 이걸 왜 합니까? 또 미국에 우리나라 김밥이 뭐 난리치고 할 때 이제 하세요. 아, 이제요? 예, 이제 해도 돼요. 이제 4,000원과 5,000원대에는 다시 또 스토리텔링 만들 겁니다. 실적은요?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균 단가들이 곧 전화사채나 이런 거 보면 4,000~5,000원짜리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화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떠드는 것보다 이거에 이해 당사자들이 상장 전에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이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 이거 갖고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뭔가 전환 단가보다 어마무시하게 몇 배 올라간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현장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전개 중인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 1, 2주 전만 하더라도 조선주가 주도주 물줄기다 하면서 시장을 좀 지배를 했었는데요. 대표님. 에너지가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딴 거보단 나아요. 딴 거보다 낫습니다. 이제 전에는 태광 팔아서 태용 가랬더니 오늘 태용이 좀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도 시소는 나와요. 그런데 그 1등 종목은 팔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HD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이제 하나 오션을 이거는 방산과 조선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도도 제가 왜 국가 신용등급을 자꾸 얘기하냐면 네. 그 무디스나 피치사나 그 S&P가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티핑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등급에 설정할 때 환율이요? 환율을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곧 남북 관계의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기 피치사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 사례가 여기 보면 재정 악화라든지 그 정부 부채라든지 이 부분을 건드릴 때 문제를 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S&P는 여기 보면 북한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격감하면서 또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가장 경계하게 봐요. 근데 내년이 그런 코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디스사도 보시면 군사적 충돌, 북한 정권 붕괴, 그 다음에 고령화 지출에 따른 뭐 재정 악화. 지금 한번 2025년도를 보시면 저는 대만 리스크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결정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충돌되면서 환율을 건드릴 때 등급을 건드려 버리면 제일 또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 추적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캐리 청사는 원도 급등하고 엔도 급등할 때 네.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두 번째 나온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든 분명히 그러면 일본은 뭐 대규모 지진 났다든지 부동산을 건드렸다든지 미국 뭔가
기초자산이 무너져야 돼. 기초자산. 네. 뭐든지 청사는요. 그냥 기초자산이 반대 매매 나왔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자산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뭘까라는 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나라의 등급과 관련된 거. 우리는 국고채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남북간과의 이 부분은 저는 중국을 볼래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카드를 쓰는지 2025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요게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대표님, 이번에 국내장이 10% 급락했던 건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야죠. 네. 절대.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당국이 지금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를 좌파를 짜서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외에. 네. 그걸 막아내란 얘기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이 미리 대비를 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대비는커녕 우리 일반 주주들 그냥 자지상폐시키고 그냥 자기네들 이득만 만드는 이런 이기주의로 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방어해주는 갖다 해서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하는 애들인가, 아니면 그런 사모펀드 투자해갖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뭐 펀드 투자자인가, 저는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저는 9월 달부터 내년 미국 대선 11월 5일까지 분명히 헤지펀드의 추가적인 그 또 변동성 전략이 나올 겁니다. 요번에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그거를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제발 상방에서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방 극대화라고 그러면 우리 기초자산 두둑을 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제자산 두둑을 팰 거는 우리나라 국고채 리스크? 이 국고채밖에 없어요. 아니면 부동산 PF.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면 괜찮아져 하는 거를 우리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건 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이네요. 빠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예, 야간 선물 시장이. 예. 일단은 CPI 결과 발표가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60을 깨면 안 돼요. 네. 선물 360, 나스닥 17,000, 우리는 2,600. 이게 삼성전자 77,000, SK하이닉스 185,000. 네. 이거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요거를 지지해줘야 추가 순환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깨면 파생 변동성에 뭔가 합성 기계군단이 등장했다. 결론은 월요일날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은 내일 끊기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봐도 오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363, 357에서 이틀간 왔다 갔다 해주기만 바라고, 진짜 메인 게임은 얘네들 옵션 만기일과 월요일 만기 때 얘네들이 이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엔비디아까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서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때 엔비디아 주가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소부장들을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정말 최악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지금은 제가 소부장은 신용갖고 현금 갖다 놓고 그냥 수면제 모드로 가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네. 방법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살아나려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한미 반도체가 1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다시 14만 원, 15만 원 가져야 돼요. 이 한미 반도체가, 제가 이럴 때 보시면 요게 파란 선을 굉장히 굵게 그려서 놨어요. 이게 21선입니다. 네. 데드가 났어요. 가장 나쁜 신호예요. 이게 다시 골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옆으로 놓고 올라야겠죠. 그러면 요게 주가가 어떻게 되면 14, 15까지 빨리 가져야 돼요. 그런데
121선이 내려오면서 21선 이격이 커지면 이게 저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두 달 결정할 거예요. 28일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9월 20 금리 요 사이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올려놓고 직전 저점 쌍바닥이라도 다행이에요. 이걸 깨고 내려갈 때. 그러면 끔찍한 게 언제예요? 9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돼요? 121을 지지하고 140을 가져오는 파동이 나올 때 그때 얘가 힘을 싣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치고 나가야죠. 이 숙제가 나와야 이 에너지가 나와야 이 무너졌던 그 소부장 종목들이 이게 지금 요새 좀 살짝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세 달 안에 어떤 종목이든 121선을 다요. 네. 반은 끊으세요. 요거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칩셋 미드라면 22,000원, 하나마이크로라면 2만 원, 그 다음에 HPS라면 4만 원. 이거라도 반등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한미반도체가 14만 원 갖고 SK이 20만 원 넘었고 엔비디아가 120 지지하고 10불 더 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략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걸 미리 팔아놔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10불을 더 가줄 때 이런 걸 사서 120선까지 단단하자. 이게 9월까지의 전략입니다.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때 현금화 있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너무 많아요. 네. 전체비중. 그러면 있는 거나 대반도 줄 때 팔고 다시 사면서 평단 조정이나 하자. 이렇게 10월 달까지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네, 소부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따로 떼어서 좀 드려봤습니다. 자, 지난주 대형 댐건설 재료가 모멘텀으로 등장을 했었죠. 일주일이 지난 현대까지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에너지 안 나왔어요. 네. 그거 하루 이틀 반짝 주고 그대로 다시 원위치하거나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정부의 정책 신뢰라든지 그 수급 에너지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데이터 갖고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 한 주간 건설주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표님?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거 데이터를 빨리 갖고 왔는데 아이고. 한 주 동안 건설주 움직이지 않았고 댐 건설 대료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냥 보유 전략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게 일주일 전에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 33,000원, 3만 원.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15만 원인데 13만 원. 그리고 GS건설 2만 원인데 그나마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덜 빠졌어요. 대장인 현대건설과 DLENC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중저가 건설주라도 좋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화공영 33,500원, 3,300원. 댐 관련된 그나마 HLDNI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지만 흘러내렸어요. 거래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대형 그린벨트 푼다, 대형 댐 건설한다. 수급 에너지가 뒷받침되주는 펀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정책을 믿고 수급이 따라주고 으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정부의 그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나와줘야 뭔가 수급의 전환이 나오는데 네. 어디 한번 보죠. 계속은 계속 그냥 보유 전략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냥 대표님 K 로봇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오히려 네. 로봇주가 저는 다음 타자 같아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9월 초에 출시를 한다라는 이슈를 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로봇주는 어떤 쪽이 좀 맞을까요? 아니 난 10월 달 개념으로 네.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 하나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테슬라 연골고리고 네. 테슬라 로봇데이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8, 9, 10을
배팅한다면 로봇,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에만 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로봇은 살아있다. 로봇이 위치가 좋아졌어요. 위치가 좋아졌다. 많이 당겨 빠져니까. 그러니까 전 두산 로보틱스하고 에브리버 갖고 한 30에서 50% 에너지 나오나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게 될 텐데요, 대표님. 그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조언의 말씀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대비하자. 그리고 공포 때 사자. 그리고 시장이 뭔가 환호하게끔 막 이구동 떠들 때는 오히려 팔자.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서 2달 동안은 상단 하단에 갇혀 있는 순환 매매 정도. 그러면 순환 매매라는 건 길목 지키게 해야 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비싼 거는 사지 마라. 이렇게 그 2달간의 매매 호흡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